페이스북을 좀 보고 있었어요. 약간 이제 장문의 글인데 읽고 나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이 친구는 미혼모, 그리고 미혼모가 난 아이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탈북자, 그에 대한 이제 봉사를 이제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친구예요.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나름대로 이제 글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아요. 자생초 TV에서는 앞으로 이런 분들을 게스트로 모시고 그분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필요한데 쓰라. 청년들 알바 시급만 올리고 지원금 주고, 촛불 시위 지원금 주고, 명분은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말하지 말고, 지금도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 애기들, 미성년자로서 출산해서 대책 없이 출생 신고도 못한 채 아무데나 맡기고, 이런 거 먼저 좀 해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에도 부모 없는 고아들이 수두룩하다. 나 사는 데만 해도 유흥업소가 덕실덕실한데 어른들이 애들 차에 싣고 노래방에 넣더라. 유흥업소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나무글 읽는 게 제가 그냥 대본 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절반이 애들이고 절반이 탈북민이다. 지원도 없는 작은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냥저냥 흐송세월 보내다가 돈은 필요하고 못된 어른들이 좋은 일자리 있다고 유혹하니 그대로 넘어간 거지.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안타까운데 그런 삶을 살기까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안쓰럽다. 여기까지 딱 보면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지 감을 잡을 것 같아요. 정말로 도움이 어쩌면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분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춥다. 지금도 길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많겠지. 그 중엔 보호소로 가는 아기도, 그냥 죽어가는 아기들도 무분별한 성상품화로 인해 낳은 결과는 미성년자 출산이라는 거다. 그 애들 삶도 불쌍하지 않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졌다고 해도 언젠가는 뼈아프게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에 힘겹게 살아갈 것이 뻔하나 엉뚱한 곳에 돈 쓰지 말고 세상을 잘 봐야지. 그래, 그게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국민 세금 털어서 하는 거라면 이왕이면 다홍침하지 생각이 있다면 그 돈으로 진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에 속는 사람도 바보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읽어보고 이해를 했어요. 바로 도움이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모으고 이런 단체들 많지요. 아마 그걸 지적한 것 같아요.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이나 뭐가 필요한지 좀 제대로 알고 그렇게 후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기업체에서 보면 이제 사회 그 복지 활동을 한다고 도우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서 주로 연말 연시나 뭐 이런 데가 많겠죠. 명절 앞두고 뭐 이런 때. 그곳은 운영하는 데 보면 관리비, 임대료, 그리고 관리인, 혹은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급여 같은 거, 그런 상당히 그런 데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신문기자를 대동해가지고 그냥 뭐 현금으로 한 20만 원 이렇게 후원하고 뭐 봉투 하나 주고받고 하는 사진 이렇게 좀 찍으면 될 건데, 아니 꼭 보면 뭐 라면 박스 쌓아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지금도 대부분이에요. 후원한다는 기업체들 그런데 와갖고 거의 뭐 천편일률적으로 라면 박스 사나요? 거기는 뭐 라면만 먹고 사는 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섭섭함을 애둘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하여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베이티 시트 일을 하셨었다. 잠깐 봐주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입양될 때까지 같이 사는 거다. 애기들이 다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다. 버려졌다는 기억이 자세히 남진 않았을 뿐 그때의 불안감과 아픔이 성격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끼친다.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일을 하게 되면. 미혼모 아이들도 불쌍하고 버려진 아기들도 가슴이 쓰린. 예. 이 글을 쓴 친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미혼모나 그 아기를 보면서 참 많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이제 눈물도 흘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어머니가 이제 베이티시트 일을 이제 옛날에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그 모습을 어렸을 때 이제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그 입양 대기 중인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좀 대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친구도 이 미혼모나 아이들을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라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뭐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정 연예인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방송에 나와서 어른스러운 화장을 하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섹스 어필을 하고 대중들은 또 그것을 인정해준다. 보는 대로 따라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인간 복사기 마냥 따라한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어울리지 않는 화장, 나이에 걸맞지 않는 복장, 술, 담배, 어른들이 하는 온갖 자극적인 건 다 따라하려 한다. 방송 문제입니다. 시청률 올리고 돈벌이에 광고 덤불이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사회에 자라나는 애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예전엔 사회에서 그런 나쁜 문화를 막으려는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근본 없는 빨갱이들이 넘어와서 언론이고 뭐고 장악한 이후로는 속수무책이다. 다 수용해준다. 전부 다 성인이 되어서도 바른 인성을 갖기가 어려운데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그 상태로 충분하다고 속삭여왔다. 살면서 아닌 것은 시정하고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리고 서툴러서 저지른 실수였다 인정하며 잘하는 것이 인성이고 인격인 것인데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에는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사회적 보호막, 울타리를 만들어 두었던 것인데 이제 곱게 풀린 망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어디 가서 어른으로서 한마디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 셈이냐.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이라던데 모르는 소리다. 세상에서 제일 맑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어른들이
먼저 바른 생각과 사랑과 용기로 다가가서 잘못된 세상의 말에 반기를 들고 사랑으로 가르쳐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나쁜 아이들은 없다. 나쁜 것을 배운 아이들만 있을 뿐이다. 가까이 그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뭘 도와줘야 할지,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 건지 답이 나온다. 애들은 그냥 사랑해주면 된다. 어른과 다르다. 특히 삐딱하게 걷고 있는 아이들은 사랑해주면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생각을 동경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난 아이들을 믿는다. 쓸데없는데 시간과 돈은 퍼부으면서 지금도 배고프고 사랑이 목마른 아이들과 사람들에겐 도통 관심이 없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 사회, 문화, 교육, 위기, 그건 아니죠. 정치, 경제, 학계, 법률, 사법부, 입법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피해가는 것 바로 약자들이에요. 소외됐겠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탄핵 정국이라고 그러죠. 이 탄핵 정국이 정상은 아닐 거예요. 촛불은 탄핵이 정상이라고 그러고 태극기는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서로가 진짜라고 그러고 있어요. 가짜는 상대편을 가짜라고 그래요.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첨예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가짜 세력들이, 거짓 세력들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혼란 상태를 만들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삼성, 또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보면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는 곳에 가보면 태극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국민 의례 같은 거는 귀찮아서 안 한다고 그래요. 누가 가짜고 누가
이 지금 탄핵 정국을 만들었는지는 꼭 이야기해야 됩니까? 모르면 바보예요. 내 권리, 국민의 권리를 찾으면서 그렇다면 소외된 계층들은 국민도 아닌가. 그렇게 길바닥에다가 세금 쏟아 부어놓고 날치기로 물가 좀 올리지 마라. 촛불 시위하고 동수성의 법안 통과시킨 다음에 쓰고 그러면서 에이저 약사들이 서고 동성애 홍보하느라 서고 시위할 때 연예인 불려야 되니까 서고 또 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메꿔야 되니까 계란값, 라면값 올리는. 먹을 거 없어서 라면으로 한 끼 때우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허다하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살인이다. 선동돼서 떠드는 사람들도 제발 정신 좀 차리자. 그 마음의 근원지가 이기심이다. 진짜로 봐야 할 곳을 봐라. 마음만 주고 정의를 외치고 싶다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문제점도 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점도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데 글이 약간 이제 문맥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고치려고도 했는데 그대로 뒀습니다. 혹시 또 이제 자기 걸 고쳤다고 탄핵할까 싶어서 이제 그랬습니다. 요즘 최서연 강남 사모님 같은 그런 짓을 했는데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히 탄핵될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헌정을 중단시키는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 이제 글을 만약에 고쳤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면 금방 탄핵감이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친구가 의도하는 그대로 이제 선대로 이제 쓰려니까 제가 이제 글을 읽는 입장이니까 눈도 좀 침침하고 이렇게 또 이제 까만 안경을 이제 쓰고 이걸 코디라고 해놨는데 저는 이제 좋아서 했는데 글을 읽으려니까 좀 답답하네요. 어쨌든 간에 유군 장갑차 교수님 미수미 사건 뻥이었죠. 광우병 사태 뻥으로 드러났죠. 최서연 국정농단 저는 이거 뻥인지를 사람 이름부터 바꿔놓고 국정농단이라니까 우습잖아요. 최서연을 최순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는 포나마나 이제 뻥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든 뻥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촛불이에요. 촛불 좀비들 되지 마세요. 바로 이 친구가 지적했듯이
죽을 좀비가 되는 것은 바로 선동당에서 선동당은 그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선동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이제 어수선하니까 정말로 이 친구가 바라본 이 친구가 일하는 곳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립니다.